어떤 식으로든지 단계별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예. 사실 저는 뭐 단계별 공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단계란 것은 필요가 없는데, 제가 칠각지를 하던 이번에 이제 3법인을 했는데 이제 곧 올릴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기본적으로,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와 그리고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되기,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실은 이 교학이라고 하는 것 또한 전부 부처님 말씀에 대한 공부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한다면은, 사실 부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초전법륜경에 그게 전부 다라는 겁니다. 즉, 사성제 8정도가 전부 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부터는 사실 어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되도록 하는데, 되도록 하기 위한 모든 법문일 뿐인 겁니다. 이 도가 되도록 하는, 되도록 하는 것은 바른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잘못된 견해 없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견해, 즉, 고정관념을 깨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나머지는 전부 그런 것들이고, 그리고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전부 설명들이지,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단계 공부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첫 번째 가르침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겁니다. 초전 법륜경. 예. 즉,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는 문제일 뿐인 겁니다. 여기는 단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3법인을 하든, 지난번에 12연기를 하든, 이번에 칠각지를 하든, 그 다음에 바람이를 하든, 전부 바로 도라고 하는 그것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즉, 잘못된 견해로부터 자유로워지기와 그리고 도라고 이름하는 그런 상태, 경험 또는 그런 상태가 되는, 여기에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단계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해도 다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저것을 이야기해도 다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령 뭐 칠각지를 하든, 이번에 이 3법인을 하든, 12연기를 하든, 이런 모든 것이 다 사실은 단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론이 아닙니다. 그렇다 해서 이론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과 연관해서 그것에 이런 이름이 붙은 것은 어떻게 붙은, 이런 이름이 뭔가 경험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때문에 따로 교학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우리가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관념인데, 항상 그게 데이터가 있어요. 1단계, 2단계, 3단계. 예.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습관화돼가지고 사람들이 뭐 그것을 내가 몇 단계다 뭐 그렇게 해갖고는 그걸 형식이죠. 어떻게 보면은. 예, 사실은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단계별, 수준별, 이게 사실은, 그게 관념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게 고정관념이 그렇게 되면 된다는, 고정관념화 되게 된다는 겁니다. 교육이.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고정관념부터 자유로워지기인데, 단계별, 수준별 하면은, 그 한 내용 자체가 그냥 고정관념화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게 질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또 새로운 단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설사 세상 사람들이 익숙지 않기 때문에 오늘 아무도 없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다시피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그렇죠. 예. 뭐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여도 그렇게 해야지 새로운 단계를, 기존의 단계를 없애려고 또 새로운 단계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니 사실은 그러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단계를 공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가. 사실은 우리 관념교육이라는 것이 대부분 그렇죠. 사실은 나라고 하는 유아, 나라고 하는 유신견, 나라고 하는 아견, 잘못된 견해, 그거로도 벗어나려고 하는데
나로 시작한다고 한다면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친 나라고 하는 관념으로부터 미세한 나, 즉 참나, 진나라고 하면서 즉 미세한 정교한 나를 강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친 나는 벗어나기가 쉽지만은 미세하고 정교해진 이런 나는 점점 더 벗어나기가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참나라든가 진나라고 하는 그것의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사실은 나로부터 벗어나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바로 더 벗어나기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단계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학은 교학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도록 하는 교학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대부분 교학적인 공부들이 이 돌아온 상태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의 장애가 되는 이렇게 작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공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말하자면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예. 보이지 않는 끈처럼 예. 자꾸 벗어나려고 해도 예. 또 다시 습관적으로 예. 나라는 곳에 붙어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것만 좀 어느 정도 저희가 이게 순식되면 공부는 일취월장이 된다. 예, 사실은 그게 전부 다 합니다. 사실은 뭐 더 이상 뭐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로부터 벗어나는 그 공부는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공부로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사실은 정교한 나를 더 강화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 벗어나야 될 나와 벗어나려고 하는 나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사실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벗어나려고 하는 나와 벗어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되는 나, 이 두 개의 나가 다른 거냐 같은 거냐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가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죠. 그거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공부나 노력이나 단계나 이런 것은 사실은 벗어나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런 딜레마에 빠져게 돼서 사실은 거친 나로부터 정교한 미세한 섬세한 나로 전환이 되는 건데, 사실은 거친 나는 인식이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라도 있지만은, 미세해진 나는, 정교해지고 섬세해진 나는 인식이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기 때문에 벗어나기도 힘들게 된다는 겁니다. 표현이 굉장히 좀 애매모호하신다. 되게 거친 나이 예. 처음 들어보는 예, 표현이. 왜냐하면 거친 나들은 되게 어떻습니까? 막 화를 내고 듣고 보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겁니다. 화가 나고 욕심이 나고 이런 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섬세한 나는, 정교해진 나는 뭐냐? 참나, 진나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둘 다 관념입니다. 둘 다 관념인데, 다만 드러나고 좀 덜 드러나고 하는. 그렇습니다. 이것은 알아질, 인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 수행자들이 빠지는 그런 함정인 겁니다. 그냥 거친 나만 어느 정도 캐치할 정도지 미세한 나.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주 이제 고급 이론이 됩니다. 즉 본질과 합의됐다느니. 구급이라는 것도 관념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관점이긴 한데 어쨌든 스스로 그런 상태가 돼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더 관념에 빠지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제 무분별, 무집착 예. 이 두 가지가 그 우리 수행 공부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예. 생각해요. 예. 그래서 무분별과 무집착이 나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예. 그것이 조절도 되고 예. 그 관계성도 어떻게 회복하는가 예. 이것이 뚜렷해질 때 예. 사실은 우리가 공부심이 일치월장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는 공부 선생님께서는 관념 말씀이 거의 80%이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관념을 이제 관념 하니까 관념에 이제 말하자면은 다 관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 그럼 이제 선생님 말씀이 작용과 관념이에요. 예. 예. 관념이 작용을 거쳐서 우리가 지금 드러나는 거다. 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념과 작용이라고만 하니까는 또 거기에 매몰돼 버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공부가 관념과 작용 공부냐, 예. 결국은. 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예. 결국엔 수행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대승에서 진재와 속재라고 하는 데 대한 이해, 깨달음입니다. 초기 불교에서는 빠ඤ්ඤ띠와 빠라마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입니다. 즉, 진재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실상,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바로 지혜,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것이 관념, 이 속재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상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쪽에 초기 불교에서도 빠ඤ්ඤ띠라고 해서 그것이 바로 관념입니다. 즉 관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잘못된 견해,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무지인 겁니다. 그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견해와 무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그 설명하실 때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게 되고 어떻게 괴로움도 벗어날 수 있는지를 연기로 설명하실 때 처음 시작이 바로 무지라는 겁니다. 무지, 무명. 즉 그것은 실상에 대한, 무지라고 하는 것은, 무명이라는 것은 실상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상이 뭡니까? 바로 진재, 빠라마타라고 이야기하는 실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바로 관념, 무지, 잘못된 견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사실은 이 괴로움, 불편함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기본이고 전부 다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부처님 말씀 고진멸도에서 괴로움이 멸한 상태가 되는 것이 도가 되는 건데, 도가 온전해지는 그 과정과 괴로움이 멸하는 이 과정에서는 반드시 이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미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온전한 멸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실 때 항상 초전법륜경에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중도를 발견했고 중도로서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났고 그리고 괴로움부터 벗어나지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 그 말씀을 제가
하시는 도중에 예. 또 생각난 게 예. 그러면 진제와 관념의 속죄가 있는데 예. 그럼 우리가 일단 진제를 맛봐야 예. 관념에 대해서 예. 이해를 하게 되지 않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진제를 맛보는 그런 무슨 누가 이끌어주고 누가 맛을 보게 할 수 있느냐. 그건 스스로 도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은 도가 그렇게 하는 거지. 도라는 상태가 그렇게 되게 하는 거지. 누가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뭐라고 그러셨냐. 내가 너희를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괴로움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중도, 도가 깨달음에 이르게 하고 괴로움부터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도의 점검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도의 점검을 통해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도의 점검이 뭡니까? 그게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깨어있음 점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처음 가르치시면서 바로 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이 도가 되려고 하면은 바로 잘못된 견해가 없으면 바로 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문을 하신 것이 바로 무아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아까 말씀하셨죠? 분별과 집착이 없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 수행의 목적 아니냐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라고 하는 것이 있는 한, 나라고 하는 관념이 있는 한은 분별과 집착이 없는 상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모든 분별과 집착은 바로 나라고 하는 그 관념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나라고 하는 관념을 예. 알기 위해서는 예. 깨어있음을 수시로 자기가 점검해야 되는데 예. 깨어있음을 점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예. 그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뭔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규정함만 없으면 바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게 또 분별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치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을 한다,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네. 마치 분명하다면은 굳이 도를 닦는다, 수행을 한다는 말이 필요가 없겠죠. 그런 생각도 필요가 없겠죠. 괴로움부터 벗어나려고 함도 없겠지요. 이치에 대한 분명함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으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치에 대한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라고 분별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치가 분명하면은 집착이라고 하는 것도 불가능한 겁니다. 그것은 이치에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별이 있게 되고 집착이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집착이 무지에서 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상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집착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그 지난번에 예. 뭐 섹스가 뭐 예. 어찌냐 저 그거 읽어봤어요. 누가 그런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처음에는 아무도 니 풀을 안 달다가 예. 나중에 또 한참 달아났대. 예.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렇게 읽어보니까 그 집착에 대한 무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선생님께서. 그리고 그게 뭐 어떤 사람이 계속 질문을 했더라고요. 예. 큐라고 어쩌고 저쩌고. 예. 이번에는 그거와는 초점이 조금 달랐죠. 그 이전에 이제 그런 것이 있고, 이번에는 사실은 그 어떤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이 해소되는 거고 도라고 하는 거와 해소 작용인지 그리고 도와 어떻게 연관되는지 이번에 그 초점은 그런 초점이었기 때문에 이 존재에 대한 어떤 욕망이 어떻게 일어나는가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어떤 작용이 일어나는 그 이치를 이야기하고 작용과 작용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일 뿐인 겁니다. 근데 예. 우리가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좀 모르는데 공부하고 싶지도 않거든요. 예. 그런데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전의식
구의식, 뭐 무슨 뭐, 무슨 것이 해가지고 그 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그게 학문적으로 이 얘기가 정당한 얘기입니까? 그것도 하나 분별 아닙니까? 분별이죠. 사실은 그런 전의식이든 후의식이든 뭐 잠재의식이든 뭐 무슨 의식이든 사실은 모든 것은 경험에 의해서 연기적 작용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이고, 기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의식이니 잠재의식이니 그런 것일 뿐이지, 경험된 사실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기억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좀 남아있는 거고, 예. 기억에 대한 애착이 없을 때는 의식을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경험에 대해서 다시 찾아갈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억이 없는 경험. 사실은 모든 경우에 보이면 들린다는 측면에서 의식이나 잠재의식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억이 안 난다고 잠재의식에 들어갔다고 하면서 그것을 관념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그런 학문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전부 다 현상에 대한 패턴화, 분석이라는 겁니다. 즉,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이 현상의 경험에 대한 이 분류, 분석, 나눔 의식이죠. 즉 어떤 뭐 패턴화하든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상 자체가 일정한 조건 하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것일 뿐이죠. 이 사회학이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사회학이라는 것은 대부분 통계라든가 패턴화입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그것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했던 관념이 결국은 교육이라는 차원에서 그것을 이제 틀을 만드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통계가 진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0개가 일어났는데 60개가 비슷하다고 해서 그렇다고 규정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수 이상만 돼도 그것을 그 관념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60점 이상이면은 통과된 걸로 하자. 인정한 걸로 하자. 그 인간이 만드는 그 관념한 노릇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문이라는 게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사실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자연과학은 통계는 아니지만은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 또 해도 그와 비슷하게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 몇 가지만 거치면 이건 그런 검증된 거라고 하는 거죠. 검증된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조건만 바뀌면은 그 현상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것을 그렇다라고 규정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제 그렇다라고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바로 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전의식이나 후의식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죠.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교사님, 지금 유식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유식. 아니요. 지금 왜 프로이트 뭐 심리학이라든가 정신분석학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교사님, 그 유식론에 대해서 교사님 입장이라든가 가르친 것. 유식론이 사실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정신작용의 이치죠. 정신작용의 이치를 정리해 놓은 것이 바로 유식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걸로 하면은 바로 아비담마라고 하는 그 논장이라고 하는 이런 3장 중에, 가령 이 불경이라고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는 3장이 있습니다. 가령 경장이 있고, 장은 이렇게 모음이죠. 말씀하신 게 많으니까 경장이 있고, 그 다음에 율장이 있습니다. 계율에 대한 모음이 있고, 그 다음에 논장이 있습니다. 이치를 이야기하신 게 있습니다. 유식학은 일종의 논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유식이니까 사실은 그것은 이제 유식,
정신작용에 대한 것이고, 아비담마는 물질작용까지도 있으니까, 그까지 좀 더 큰 문제죠. 조금 전에 얘기하시던가 지금 유식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까? 지금 이제 대부분, 모든 것이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유식은 실상에 대한 거고, 자, 현대 학문, 정신분석학이라는 것은 현상학이라고 하는 거고,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론이고, 이제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론이죠. 경험론이죠. 경험되는 거죠. 관념은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대한 해석이죠.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서요. 예. 제가 이제 유식론을 찾아보니까, 예. 이게 이제 육식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칠식이 있고, 칠식이 말라식이 있고요. 예. 팔식이 아레아식이 있고, 예. 유식사상을 체계화했다. 그것이 이제 신라의 고승인 원칙법사가 예. 태신 및 경수에 의해서 이제 이걸 했고, 예. 무착이라는 스님은 예. 아레아식 등을 팔식으로 확정하여 인간의 신체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유식사상의 역사와 사상은 대승불교를 완성했다고 할 수 있는 무착 논사가 예. 4세기 이형 정신세계를 좀 더 진리롭게 설명하고자 유식사상을 성립시켰다. 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예. 아레야식 같은 경우에 어디에 뭐가 저장되는 공간이 있는 것처럼 자꾸 느껴지거든요. 예. 그렇게 또 이때까지 해석해 왔죠. 예, 그것은 이 유식학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유식학을 봐도 아레야식 또한 찰나생 찰나름이라는 겁니다. 찰나생 찰나름이라 하는데 그 우리가 이번에 대국에서 찰나생 찰나름이라는 게 나왔죠. 찰나생 찰나름이라는 것은 아레야식이라고 이름하는 것조차도 작용이지 있는 것이 아니죠. 있는 것이라고 하면 작용이 아니죠. 그래서 이 아레야식도 찰나생 찰나멸 하는 작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조정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죠. 단지 그것이 성질상 꼭 그것이 이렇게 작용이 연기되는 것인데, 그 팔식이라고 하는 아레야식이라고 하는 이름 붙여진 그런 것은 어떤 그런 연기작용에 있어서 그렇게 경험되고 그렇게 알아지는 것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 뿐인 것이, 장이라고 가령 지금 이전의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작용하고 있는 것이 꼭 어떤 지금까지 경험이 원인 C가 돼가지고 지금 이것이 어떤 C가 드러난 결과로 드러나는 것 같은, 어디 C가 모여져 있다가 지금까지 경험이 다 있다가 작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어질 수 있어서 장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그것은 어디 모여 있어서 장이 아니라 유식학에도 유식학에서 아레야식 또한 찰나생 찰나멸 한다고 돼 있다라는 거죠. 이제 잘못 해석을 하니까 거기에서 뭐 영혼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레야식이 윤회한다는 의미, 아레야식이 또 어떤 실체화되어 버린다든가, 전부 그것은 유식학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관념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난 그게 싫더라고요. 예. 그래서 문제는 그게 장난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부처님은 8시까지 말씀하시지 않고 6시까지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아비담마, 초기 불교의 이 유식학이라고 할 수 있는 아비담마에서는 70, 8식은 없습니다. 6시까지만 있습니다. 초기 경전에. 그렇습니다. 유식학에서 말라식에 대해서 좀 말라식. 사실은 제가 유식학을 뭐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니까 잘은 모르는데, 말라식은 바로 나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근데 이 말라식, 나라고 하는 의식은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견입니다. 그렇죠. 예, 잘못된 견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견이 매 건건마다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식으로 분리해놨을 뿐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사실은 말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 나라고 하는 그 의식. 그러니까 모아에 배치되는 그 방식, 그 사고 방식 아닙니까? 그것은,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착각, 잘못된 견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각이지.
무아가 아니라는 것이 아닌 거예요. 원래 없는 나를 있다라고 착각한들 그것이 실제로 있는 겁니까? 착각이다. 예, 착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70과 80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또 해석하는 사람은 구식, 백정식이라고 해서 말라식 중에서 가령 이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런 것은 빼고 순수한 참나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만 또 따로 빼가지고 제9식, 백정식이라고 하는 그런 또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름 부르든 그런 것은 다 경험에 대한 전부 이름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레아식 또한 유식학을 모르는 사람이 그것이 또 있는 것처럼 장식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름이 장식이지 실제로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 장이라는 것은 창고 아닙니까? 저장고라고 하는 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사님 설명을 듣기 전에는 저는 뭐 불교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지만 그냥 장식이라 하니까 뭐 우리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어디 딱 저장돼 있다가 다시 나오고 이래서 아마 그게 영혼인가 보다. 잠재의식을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잠재의식은 사실은 말라식, 아레아식이 다 포함된 개념이죠. 전후식, 뭐 이렇게 전후로 나눌 때 뒤에 말라식하고 장식은 이제 후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후식을 이야기할 때는 오감, 오식을 전오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육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후식이죠. 근데 사실 육식도 후식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오식이 알아지는 기능이 의식, 육식입니다. 근데 육식은 의식이 알아지는 것도 되지만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작용이 바로 알아지는 것도, 감정이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알아지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의도라는 것은 오식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전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오식이다, 육식이다라고 분류하는 것 또한 설명일 뿐이지 엄격히 그렇다라고 볼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에 얽매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